큰 이슈는 바로 개엄마나 개엄빠가 제대로 아이들을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슈가 가장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추워서 조금 걷는 걸 30분 평소에 하셨다면 뭐 15분 이렇게 줄여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걸어야 하고 또 운동을 해야 하는 거는 분명한 점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발 관리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건조하고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족욕 같은 거는 우리 강아지들이 특히 많이 안 좋을 때는, 저도 얼마 전에 발을 계속 핥아서 애가 발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이 족욕을 제가 계속 해줬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4리터 정도 받으시고요. 저는 이런 대야, 조그만 대야 같은 데 받아서 했어요.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과 식초 4분의 1컵, 라벤더 2방울, 프랑킨센스 2방울 넣으시고, 이게 조금 챌린징하긴 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그 안에 5분에서 10분 상간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게 조금 챌린징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우선 목줄을 하고 이 좀 간식 같은 걸 손에 들고 네, 아이를, 가만히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도를 해서 우선 안으로는 데리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5분, 10분 동안 세워 놓는 게 정말 주인이 좀 애교도 떨고 앞에서 뭔가 엔터테이닝하게 관심을 끌어주면은 아이들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2회 10분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면 5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아이들 발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때는 이 족욕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욕하고 나오면 이게 어쨌든 사과 식초 들어오리고 하니까 한번 그냥 깨끗한 물로 린스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나서 잘 닦아주시면 케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족욕 레시피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또 예쁜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반려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오일이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는 오일과 비슷해요.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오일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되는 오일로는 방금 말씀드린 라벤더, 코파이바, 샌달우드, 미르, 프랑킨센스인데 오타가 있네요. 프랑킨센스. 그리고 제라늄, 또 주니퍼베리가 그렇게 동물들에게는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아워비테와 헬리크리썸, 로만 카모마일이 이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레시피에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는 그런 오일들이에요. 시더우드, 아워비테 이런 나무 오일, 그리고 헬리크리썸, 힐링의 오일, 그리고 로만 카모마일, 또 라벤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한 오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사실 누가 어디에 써도 너무 좋은 오일이라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피부에도 굉장히 코파이바와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오일들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려묘 피부 케어 레시피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핫스팟, 유가종이 고양이에게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르, 헬리크리썸, 프랑킨센스, 코파이바, 라벤더를 각각 1에서 2방울 디퓨징 할 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까 강아지들에게도 똑같이, 물론 직접적으로 도포를 한다거나 뭔가 바를 때 더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그게 더 빨리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디퓨징을 하는 것도, 같은 오일을 사용을 해서 디퓨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방법, 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시너지를 크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일들을 사용해서 디퓨징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 오일들을 각 2방울씩 넣고 캐리 오일 15ml 정도의 희석을 해서 해당 부분에 발라주시면 유가종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 굉장히 제가 이 동물들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오일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흔하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간지러움증, 피부 건조,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올인원 힐링밤,
그것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반려묘, 반려견에게 두 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레시피고요. 반려묘에게 간지러움증이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주니퍼 베리, 헬리크리썸을 각각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디퓨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오일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묘들은 고양이들은 더 조금 사용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희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에 오일 중에 선택 다 넣지 않으셔도 돼요. 선택하셔서 한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셔서 2~3방울 그리고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방금 말씀드린 이 피부 건조증의 캐리어 오일은 10ml 캐리어 오일 정도의 희석을 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요. 그리고 발진, 아이들 피부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발진 나는 것처럼 발진이 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또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오일이 겹치죠.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주니퍼 베리, 헬리크리썸 이런 식의 오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다른 동물들에게는 더 안전하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굉장히 예민해서 조심해야 되는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들같이 더 작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또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체구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몸이 큰지, 몸집이 큰지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와 어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말들 같이 큰 동물들 있죠? 그런 큰 동물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티트리를 개에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티트리 같은 경우도 디퓨징을 문을 열어놓은 채로 하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오일은. 그런데 예를 들어 말 같은 경우는 말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직접적으로 도포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에센셜 오일은 동물한테 쓰면 안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얼마나 큰지 애들 몸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초희 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표현을 했지만 말만 할 때 그 말을 키우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그거 크기를 굳이 비교를 하자니 큰 말과 작은 새를 비교를 해드리다니. 말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종종 있거든요. 워낙 이제 땅도 크고. 그렇죠. 여기서 말 정말 많이 키우고 또 타시거든요. 그래서 네. 꿈의 얘기다. 말 키우는 사람 여기 있으면 진짜. 안 그래요? 비교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재미삼아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에센셜 오일을 어떤 동물에게, 그러니까 어떤 에센셜 오일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아이들 체구에 따라서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고, 방금 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오일들은 피부에는 적어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오일들이고, 특히 고양이들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면 이건 정말 순한 오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주니퍼 베리, 헬리크리썸 또 다시 나왔습니다. 발진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오일들이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오일 2~3가지를 골라서 오일을 2방울에서 3방울 디퓨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위에 오일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희석도 0.5도에서 0.5%에서 2% 정도로 5ml 캐리어 오일 정도의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희석도 그래프가 지난번 저희 클래스, 동물에 관한 클래스에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를 밴드에 한번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 그래프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무조건 동물에게 도포를 할 때는 무조건 희석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사용하기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레시피 몇 가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겨울철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겨울철에는 여러분, 어,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어, 쟤네는, 원래 야생에서 살던 애들이니까 우리가 추운 거는 쟤네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 굉장히 맞아. 많아요. 네, 걔들은 안 줄 거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털이 있으니까 또. 네. 응. 그래서 밖에서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게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걔들이 추위를 탄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만 해도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개들이 7살, 8살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어, 그러니까 8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저 수의사들도 항상 겨울철만 되면은 공고 같은 게 막 엄청 떠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겨울철에 제발 혹한 데서 애들 데리고 나가지 마라. 발에 동상 걸린다. 얘들도 추위를 탄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밖에 절대 개들을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고가 엄청 뜹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케어를 못해서 바깥에 놔두고 죽는다거나 아니면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이제 뭔가 좀 극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캐나다 겨울 엄청 춥거든요. 한국도 요즘 좀 춥더라고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평생 8년 동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 20도 같을 때 데리고 나간다고 해요. 아, 얘들은 안 추워. 이렇게. 그게 되게 머리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추우면 쟤들도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맨발로 눈에 나가서 추울 정도면 쟤들도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끼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마이너스 1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절대 걔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5도는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여기서 유치원을 갈 때도 애들 마이너스 15도 때까지 데리고 나가서 놀아요, 밖에서.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이제 안 되고, 고까지는 나가서 야외 생활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그게 룰이에요. 마이너스 15도가. 근데 네. 지금 이 마이너스 15가 섭씨죠. 네, 섭씨. 영하 섭씨. 15도에서도 나가서 놀라고 한다는 거야? 와, 거기는 여기보다 더 강하게 키우네. 와, 야, 캐네디언 아이들이 이래서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여기도 다니는. 그래요. 여기도 한겨울에 진짜 추운데 애들 반바지 반팔 입고 오돌오돌 떨고 막 이러는데 음. 거기는 와, 더하네. 그죠. 어, 어.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무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유치원 보낼 때 막 장갑, 모자, 스키바지, 부츠 걔들은 맨몸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추우면 우리 개도 춥다.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집사들이 어떻게 겨울철을 대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외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운동을 안 하면 일을 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출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이들 걸리셔야 되겠지만 조금 줄이시길. 혹한기에는 조금 시간을 줄이셔서 외출을 하시되 조금 줄이시고 밖에 너무 오래 있을 경우에는 특히 털이 짧은 친구들 있죠. 단모인 애들. 그런 친구들은 곧장 그 체온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어, 저체온증이나 발바닥 동상 등이 걸리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 골든 리트리버는 개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개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인지부터 잘 아셔야 해요. 내 개가 털이 2겹짜리인지 털이 1겹짜리인지 단모인지 긴 장모인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털이 2겹이에요, 2겹. 그래서 이런 안에 것도 오늘 손톱이 처음 알았어요. 네, 그죠. 어, 저도 얘를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데리고 있다 보니까 모르면 이게 케어가 안 돼서 점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똑같은 대형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버니즈 마운틴 덕은 그냥 1겹짜리 장모개예요. 그러니까 샤워에 하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물을 묻히면 이 버니즈 마운틴은 물에 축 젖어서 정말 체구가 요만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보이던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골든 리트리버 같은 애는 원래 털이 2겹이니까 물을 묻혀도 훅 죽지 않아요. 그만큼 뭐라 그러죠?
코트 입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겨울에는 털이 두 겹이니까. 단모인 친구들은 정말 단모고 짧고 털이 그러니까 뭐라고 숱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훨씬 바깥에 있을 때 힘듭니다. 그래서 단모인 친구들은 절대 밖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오래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내 개가 어떤지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구가 작거나 그리고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특히 겨울에 눈에 이렇게 걷는 거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발 닿는 것 자체가 좀 차가운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개들마다 다르겠지만 체구가 작은 친구들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단모 반려견들은 옷을 코트가 있어요. 걔들 코트가 있는데 그냥 좀 뭐라 그러죠? 방수가 되고 안은 좀 따뜻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기모같이 생긴 그런 코트들이 있어요. 바깥은 방수가 되고 안은 이렇게 기모같이 돼 있는데 그런 코트를 입히신다거나 그리고 부츠를 챙겨 신기신다든지 그런 어떤 의류를 좀 이용을 하시면 외출을 할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코트 정도는 막 입기 싫어서 난리치는 애들은 사실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부츠는 저희 개들은 안 신어요. 신기면 1초 만에 획 벗어요. 그래서 제가 쟤들이 퍼피일 때 이거를 좀 그때 몰캉몰캉한 발바닥 아세요, 여러분? 퍼피일 때 이렇게 만지면 진짜 몰캉몰캉한 발바닥인데 지금은 까칠까칠해요. 하도 많이 걷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근데 몰캉몰캉 했을 때 제가 이제 눈에 나가서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주고 싶어서 부츠를 신겨봤더니 얘들은 안 신더라고요. 그런데 또 잘 신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런 월동 준비가 안 되셨다면 조금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했을 때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겨울철에는 제설한다고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길바닥에 소금이 막 뿌려져 있어요. 염산 나트륨이 막 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눈이 있었다 녹았다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걸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아랫배 있죠? 배에 엄청 많이 튀어서 털이 많이 젖어 있고 또 발바닥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꼭 갔다 오면 물로 헹궈주면 제일 좋으시고요. 헹궈서 수건이라도 드라이 해주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꼭 닦아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화학품들은 독성이 있어서 아이들 털이나 살에 묻었을 때, 피부에 묻었을 때 계속 쌓이면 좋지 않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귀가했을 때는 또 아이들 잘 닦아주고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는요,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겨울에 일어나는 발바닥 갈라짐, 그리고 건조한 피부, 또 시즈널 알러지, 또 평소에 지병이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살들이 겨울에는 또 온도차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살들이 케어를 해주시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수의사와 함께 체크업을 한번 가시는 것도 이 아이들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바깥에 두고 개들을 바깥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혹한 이 시즌에는 겨울 시즌에는 꼭 아이들이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절대 불가하다, 뭐 이런 상황상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도 춥지 않고 있을 수 있게 꼭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철 케어 팁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8년 동안 대형견 2마리를 키워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겨울마다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쉐어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발바닥 갈라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냐면 맨날 걷고 오다 보니까 특히 겨울엔 건조해서 이게 사람의 손에 로션 바르듯이 막 로션을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 발바닥에. 왜냐면 애들이 자꾸 핥아먹어요. 그래서 그게 이 발바닥 왁스를 발라놓는데도 굉장히 가장 챌린지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왁스를 발라주실 때도 꼭 아이들이 발라놓고 뭐 물론 이거는 다 천연한 걸로 만들어서 솔직히 핥아도 뭐 나쁠 건 없어요.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바닥 왁스를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팔아요. 저희도 사서 써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애들 발바닥이 많이 갈라지고 아파하기 때문에
안 고를 수는 없고 발바닥은 아파하고 부츠는 안 신으려고 하니까 이런 케어가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자꾸 핥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에 뭐 천연적으로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도 시중에 그렇고 음. 그 발바닥에다 이걸 입힌 다음에 강아지 개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핥으면 뭐 그래도 좀 난데 또 걸어 다니잖아요. 그쵸. 먼지 다 밟힐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거 이제 먹는 거지 또. 예. 그래서 이거를 발바닥 케어를 해 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발바닥 왁스를 만드시는 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 드리는 비즈왁스 그리고 칼렌듈라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을 각각 어 3 테이블스푼을 넣으시고 아까 제가 왜 그 중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셔서 비즈왁스랑 이 오일들이 잘 섞여서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비즈왁스를 녹이실 때는요 여러분 눈에 이게 다 녹았네 금방 다 녹았네 끄지 마시고 충분히 많이 녹여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비즈왁스가 다시 굳었을 때 그 녹았다고 생각한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입자로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덩어리 같은 게 생긴달까요? 그러니까 꼭 충분히 비즈왁스는 녹이신 후에 불에서 빼내시고 식혀주세요. 식히시면서 조금 식었다 싶으면 이제 미르, 프랑킨센스, 라벤더 각각 2방울 더해서 사용하실 유리 용기, 메이슨 자 이런 용기에다가 넣으시고 붙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발바닥 왁스 같은 경우 방금 하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고 나서 얘들이 핥는 거나 또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양말 같은 걸 씌워 놓는 겁니다. 잠시라도. 이게 흡수될 때까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한국은 특히 이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반려견들 이렇게 뭐 양말이든 옷이든 예쁘고 참 좋은 게 많은데 여기는 잘 없어서 제가 간략한 DIY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는 양말 있잖아요. 우리가 신는 양말을 여기 애들 발에 씌워 놓고 그 고무줄로 하면 이게 피가 안 통해서 안 될 것 같고 저는 예전에 그 의사가 주신 팁 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안 쓰는 양말이에요. 이거 안 쓰는 양말 구멍을 양말에 2개 뚫은 다음에 그 찍찍이 있잖아요. 찍찍이 벨트로 같이 생긴 벨크로를 한국말로 뭐라 찍찍이 뭔지 아시죠? 왜 신발 찍찍이처럼 생긴 그런 찍찍이를 여기는 다이소 같은 달러샵에 가면 파는데 한국도 다이소 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찍찍이 문구점이나 그래서 그런 다 있을 벨트 거예요 아마. 응, 응. 그쵸? 그런 벨트 같이 생긴 거를 그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양말이 안 빠지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양말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 4발, 4개가 필요해요. 2짝. 양말 안 쓰는 거 2짝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왁스 바르고 좀 이렇게 좀 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톱 세럼이에요, 여러분. 초이 씨 진짜 발톱? 죄송해요. 네네. 여기 그 아보카도 오일이랑 코코넛 오일이랑 다 있는데 이 코코넛 오일이 혹시 그 저기 뭐지? 고체 상태 코코넛 오일이에요? 네, 아니면은 고체 상태, 고체 상태. 오케이. 아보카도는 그냥 우리 피부에 쓰는 그거고. 네, 오케이. 네. 그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중에서 하나 없으면 안 넣어도 되나요? 안 아니면 드셔도 돼요. 안 드셔도 오케이. 돼요. 네. 오케이. 그 양만 지금 3개, 9 테이블 스푼인데 그렇게 양만 2가지면 뭐 넷 뭐 이런 어, 어.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총 양을 맞춰 주시면 응, 좋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보카도 오일도 그렇고 코코넛 오일도 그렇고 되게 모이스처라이징한 오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건조해 피부에 응, 쓰는 응. 오일 그리고 칼렌듈라도 굉장히 수딩한 오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들에게는 좀 그런 오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발톱 세럼 같은 경우는 우리 손톱 이렇게 부서지고 갈라지잖아요. 왜 되게 겨울 되고 이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발톱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발톱 세럼입니다. 발톱 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는 조바 오일, 칼렌듈라 오일, 아르간 오일, 비타민 E 그리고 헬리크리스, 미르 가 5방울씩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아보비테가 3방울 들어가는 발톱 세럼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톱에다가 만들어 두시고 발톱에다가 손을 조금 묻혀서 발톱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잘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번, 2번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케어를 해주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제 손톱 깨지지 말라고 세럼 바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2가지 제가 겨울에 개엄마로서 신경 쓰였던 부분 나눴고요. 앞서서 이제 피부 케어에도 몇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아주 쉬운 DIY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겨울뿐만 아니고 항상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필요했던 그런 레시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파 세니타이저 스프레이인데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걔들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발 닦아줄 수 있는 세정 스프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여서 제가 한 3분 안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만드시면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건 60ml짜리 스프레이 보틀이에요. 이런 보틀 가지고 계시죠? 도테라 사이트 보니까 도테라 코리아는 이런 보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로베라 젤이 필요합니다. 알로베라 젤. 요거는 젤이에요, 여러분, 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오일이 필요할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코코넛 남겨주세요. 오일? 코코넛 오일? 에센셜 오일 중에요. 에센셜 오일. 네. 티트리? 또 레몬? 레몬. 또 막 불러. 라벤더. 세정에 도움이 되는 오일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가장 쉬운 오일은 여러분 바로 온가드예요. 네. 얘들에게도 온가드, 클로브 같은 오일을 따로 사용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가드를 혹시나, 저도 처음에 온가드 걔들한테 사용해도 되나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실 땐 디퓨징은 저희 지금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도포를 한다거나 뭐 먹는 거는 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얘기 한번 하도록 하고, 이렇게 바를 때도 많이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가드를 오늘은 사용을 할 거고요. 요것만 오늘은 필요하시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만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알로베라, 물, 온가드, 병, 이것만 있으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알로베라 젤을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 테이블 스푼. 저 눈대중으로 해요, 여러분. 집에서 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재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로베라 젤을 한 테이블 스푼 넣었고요. 그리고 이 온가드를 5방울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5방울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깔때기를 안 갖고 왔네요. 이게 입이 이렇게 작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가드와 알로베라와 물을 섞은 다음에, 제가 지금 넣기가 힘들어서 섞은 다음에 이 스프레이 보틀 입을 닫고 잘 흔든 다음에, 이게 알로베라 젤이 좀 젤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잘 섞일 수 있도록 막 흔든 다음에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와서 발을 진짜 매일 닦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일 씻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찝찝하잖아요, 나갔다 오면. 그래서 계시는데 그게 귀찮다, 좀 맨날 하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면 이 스프레이 발에 뿌리신 후에 헝겊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끝.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겨울철도 겨울철이지만 이거 같은 진짜 쉽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저도 나갔다 오면 항상 조금 그래요. 좀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기 있고 이럴 때, 특히 소금 많이 밟고 이럴 때 있죠, 겨울철에. 그럴 때는 씻어주는 게 사실 좋아요. 네, 소금기.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눈이 워낙 많이 오고 추우니까, 그리고 또 이게 녹으면서 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설차가 소금을 엄청 뿌려요, 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들이 사람 신발이나 강아지들이 걸을 때 이제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소금이 저희 집 차 주차하는 그 드라이브웨이,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아무튼 이 드라이브웨이, 그라지 앞에. 그라지 앞에. 그라지 앞에, 거기다가 그 시멘트를 새로 깔았었는데 그 소금이 그걸 다 녹이더라고요. 그 맞아요. 다 정도로 그게 강해요. 부었어요. 어, 맞아요. 예, 어, 예. 일이 쫙쫙 갈라져서 저희도 항상 그 땜질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 소금이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거지. 그러니까 눈이 다 녹이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강아지들한테도 그거를 참고를 해서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여러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 아래까지 다 녹슬게 할 정도로 그게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혹한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캐나다에 이런 차를 수출할 때는 그 밑을 다르게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기 강력한. 타이어는 달라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 타이어가 아니야. 맞아.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아지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씻어줄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는 신발이라도 신지만. 그래서 꼭 그런 소금기 있는 데 다녀오셨을 때는 한번 씻어주시고, 또 평소 때 그냥 걷고 왔을 때는 이렇게 또 쉽게 쉽게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꼭 나누고 싶은 하나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여기 적어봤는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너는 친구가 여러 명이지만 네 개에게는 너 하나만이 친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죠. 진짜 저희가 명언이다, 이거. 밖에서 음. 저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항상 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나도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항상 우리 반려견들은 우리 동물들은 뭐 우리 반려묘들은 집에서 우리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좀 놀고 좀 뭐 일 끝나고 놀고 집에 늦게 가고 싶은 날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쟤는 하루 종일 집에서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귀찮다. 내가 얘를 왜 데려왔을까? 애교는 같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 이런 이 문장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이 생활하시는 반려동물들과 겨울철 건강하게 나시기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니 여기서 리코딩 계속 하실 건지 멈추실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할게요. 지금 네. 오늘 이 초이 씨께서 반려묘에 도움이 될 만한 레시피를 많이 방출을 해주셨고, 사용하면 좋은 오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나중에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 혹시 그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하셨던 사항들, 평상시 애완견이나 애완묘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보이시는 거 있으면 스크린 쉐어를 끌게요. 네. 초이 씨가 끄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끌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뮤트를 할게요, 일단.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개를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일이 솔직히 많잖아요. 애완동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책임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못하고 집에 데리고 오지 않는 이유인데, 저희 그 남편의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거의 저희랑 가족처럼 지냈었어요. 아기 낳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들이 줄 수 있는 그 애정?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근데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오일을 쓰시니까 가족 같은 반려견이나 묘에게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정 언니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아닌 것 같은데 초이 씨 빼고. 줄리언니도 강아지 애완동물 없죠? 없죠. 근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케어를 없으신가요? 지금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계신데 혹시라도 질문이 또 생각이 나시면 밴드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에센셜 오일로 매일 강아지들 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제 저번 레슨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강 서포트를 위해서 투메릭, 프랭킨센스, 코파이바를 1대1대1로 해서 한 병에다가 만들어 놓고 블렌드를 3개를 다 더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에센셜 오일 병 이런 거 있잖아요. 15ml짜리 같은 공병에다가 한 반 정도 만들어 놓고 밥 먹을 때마다 한 방울씩 더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들 그 뭐라 그러죠? 영양제에도 사실 강황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투머릭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로 대처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에센셜 오일이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케어를 위해서 전체적인 건강 케어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픈 게 나아지고 막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막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아프지 않고 지금 건강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치, 그치. 충분히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지금 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그래서 개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개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호인이 못 들어가고 개만 들여다보내야 되거든요. 아, 병원 안에다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개들도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인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센셜 오일로 평소 때 많이 케어해 주시기를 바라요. 소희 씨 궁금한 게 좀 전에 그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네. 투메릭이랑 프랑켄센스 코파이바예요? 네. 코파이바 아, 3개. 그렇군요. 그렇게 투메릭. 3개 해서 근데 그거를 원래는 제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닥터께서는 하루에 3방울까지도 주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개들이 대형견이라서 한 몸무게가 35kg 정도 돼요.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방울 주니까 애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트름할 때 아, 냄새까지도 그 향이 그대로 날 정도로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방울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 방울 한 방울씩 해서 2방울 안전하게 저는 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특히 아이들이나 동물들 안전하게 조금씩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더 하면 되니까 밥에다 타서요? 네, 밥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 아, 네, 그렇게 음. 해서 주고 있고 물에 떨어뜨려도 된다고 하시는데 물에 떨어뜨렸을 경우에 향이 계속 그 맞아, 보울 맞아. 안에 계속 남아 남아있지. 있는데 그거를 괜찮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먹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밥에다 넣어주니까 아무 그거 없이 잘 먹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케어인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음, 음, 전반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네네, 네네. 저희랑 굉장히 비슷해요.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진짜.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거 우리 가족들, 사람 가족 그리고 멍멍이 고양이 가족들에게 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음. 아무튼 오늘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그 강의해주신 초희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다 받아 적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직접적으로 초희 씨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밴드에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라이브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여러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당뇨에 도움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 중이니까 모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12월 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굿밤 되세요. 바이. 고맙습니다.